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이제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카페에 여러 가지 좀 준비할 것도 있었고, 우리가 보유 포트, 그 종목들과 이제 비중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할 시간이 필요해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보느라고 그동안 방송을 못했던 거고,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장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살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방송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제가 IT 2017년 한 제가 8월 9월 달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0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 잡힐 거다. 요즘 보면 IT에 대한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악재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런 악재들을 보면 뭐 인텔, 또 우리나라 종목으로 보면 뭐 있었더라? 뭐 유상증자 뭐 발표하면서 아이폰 뭐 이런 이 부분이 또 이제 뭐 악재가 나오면서 애플이 폭락이 한번 있었고, 애플 관련주들 다 개박살 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악재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항상 좋은 이야기만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좋은 이야기만 나올 때가 꼭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절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고, 바닥에서의 투매는 바닥에서 30% 잡히는 거랑 꼭지에서 30%가 조정을 받는 거랑은 다릅니다. 바닥에서 30%가 빠지는 거는 기존에 100% 갈 게 300% 가려고 30%가 빠지는 거고, 이제 꼭지 부근에서 30%가 빠지는 거는 이제 추세가 이탈될 가능성은 항상 염두를 해두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한번 꼭지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그게 2년 후에 회복이 될지 5년 후에 회복이 될지 10년 후에 회복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IT는 계속 경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작년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따블이 갔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부터 따블이 갔습니다. 근데 따블이 갔는데 결국은 그거 100% 먹자고,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장기 투자가 아니다. 그래서 진짜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IT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바이오도 지금 신라젠이 무슨 대주주가 팔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뭐 악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바이오 전 섹터로 연동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2월부터 바이오 꼭지 잡힐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5G 자 2월부터 1월 2월 이제 단기 고점 잡을 거다. 5G는 추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조정이 한번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한 30%, 한 30% 조정이 지금 고점부에서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 그건 1월 2월부터인데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측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주식 비중 70% 80% 사인을 다시 냈습니다. 이 사인을 낸 거는 이 분석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코스닥 지수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는 바이오 섹터하고 5G 뭐 4차 산업 관련 섹터란 말이에요. 이런 섹터들이 단기 고점을 잡는 섹터들도 있고, 추세가 꺾이려는 흐름이 보이는 섹터들이 잡히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잡히게 되면 단기적으로 하락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지금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곡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단기적으로 차트만 보고, 이런 것만 이제 액면적인 부분들만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은 절대 추세에 대한 부분의 예측 확률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IT 흐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뤄볼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것처럼 댓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날도 댓글을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영상이 좀 안 올라왔더니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네요. 저는 비트코인 중개사입니다. 오늘부터 또 이제 방송을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최대한 봐봐, 비트코인이 왜 죽을 거냐면 실제 거래를 이렇게 선전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 비트코인 선전 계속 한다고.
TV에서도 비트코인 확인하실 선전하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도권으로 저는 이 나오기 사업이 전에는 계속해서 죽는다는 거야. 언제 죽을 건지. 다음 주에 이제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해보겠습니다. 예측을 한번 해볼 테니까 그 부분이 맞아 떨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죠. 자, 생일날 영상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제 생일은 4월 6일입니다. 이거 뭐 생일이라고 카톡에도 막 이게 뜨는데 내가 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따로 안 드렸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유언비어가 펴진 거예요? 제 생일이 아닙니다. 생일날 영상 올린 거 아니었어요. 전 생일날 절대 일 안 할 겁니다. 놀 거예요. 자, 오늘 시장 불안했는데 전문가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왕초님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생일은 아니었지만 좋은 시간 보내라 그랬으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지? 이거 내 거잖아. 이렇게 눌러주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꾹. 예, 그렇죠. 추천 같은 거 해주는 거 아주 좋은 자세. 자, 영상 잘 보았습니다. 장기 투자 마인드 화이팅. 생일 축하해요. 생일 아닙니다. 덧글 떠달면 너무 찐따 같지? 따봉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보았어요. 100% 공감이 가네요. 차분히 많이 모아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차분히 많이 모아야 된다. 이런 거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자, 실천을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죠. 중간에 마인드를 잡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성철님. 자, 오늘도 즐겁게 출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넓은 한숨목을 항상 배워갑니다. 현재 통신장비 섹터 중에 가장 큰 수혜주가 무엇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체가 다 수혜가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실적이 진짜 받쳐주면서 굉장히 큰 실적 퍼포먼스를 내는 종목들이 많이 갈 거고 이제 대장으로 갈 거고 실적이 좀 떨어지는 섹터들은 대충 한 3배에서 한 10배 오르고 말겠죠.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될 거고 늘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댓글로 자주 인사드릴게요. 연휴 잘 보내세요. 예.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추천 투자처 관련을 보면 PBR을 중요 지표로 사용하시던데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매출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일종의 관련주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좋긴 좋은데 2018년도에 실적이 안 좋아지게 거의 뭐 가이던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퍼포먼스를 크게 내지 못할 건데 굉장히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넘어가면 오히려 2018년 말부터 나 2018년 말부터나 한 올해 한 10월이나 한 7, 8월부터 이제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걸로 가이던스가 잡혀 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뭐 신산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뭐 댓글 다신 분들이 많죠. 지금 차분차분 매집하는 단계라 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자리에서 이제 투매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투매가 한번 나오면 한 27,000원, 26,000원까지 빠져주면 그냥 눈 감고 담아야 되는 자리예요. 제 판단에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부터 모아간다 그래도 사실 나쁜 자리는 아니고 투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이제 악재로 작용하면서 IT가 다 미끄러지게 되면 LG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투매가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한 6월까지 움직였다가 조정이 한번 들어올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면이 있는데 실적은 이제 2018년 올해는 이제 줄 거라고 지금 가이던스가 잡혀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근데 실적이 줄든지 말든지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빠질지 올라갈지는 모른다는 거죠. 결론은 저평가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통신사 몰빵으로 투자해도 될까요?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결국은 몰빵이라. 자, 몰빵으로 투자해서 만약에 통신사에서 통신사 투자를 해갖고 한 3년, 5년 많이 벌었다. 자,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한번 미스를 해서, 다른 종목에, 여기에서 수익 나는 돈까지 다 또 몰빵으로 들어가서 깡통을 한번 차겠죠. 이런 분들은, 몰빵 투자를 항상 하면 결론은, 언젠가는 깡통이 되겠죠. 자, 영상 잘 봤습니다. 2년 전에 평창은 5G 다 깔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스마트 도시 말씀해주신 것도 기사로 쫙 나왔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때요? 제가 이제 5G에 대한 걸 계속 말씀드렸을 때는 어때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죠. 지금은 팔아야 될 때고 뉴스가 난무하면 비중을
더 줄여야 할 때죠. 항상 이렇게 오픈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끝난 거예요. 1월 9일 CES 2018 그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월, 3월까지 거의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길면 한 6개월 정도 쉬었다 갈 수도 있겠죠. 5G 관련주들은. 그런 정확한 시점은 잡아낼 수 없지만 일단 조정은 들어올 거예요. 지금 실적을 동반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인 거기 때문에 가치 평가로 보면 지금 바닥에서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은 이때 오히려 이제 순환매적으로 해서 올라가고, 지금 먼저 반응했던 종목들은 많이 내려오겠죠. 자, 너무 잘 들었습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네요. 자, 휴식은 필요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재범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5G가 돈 되는 것은 알겠으나 그 시기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마움의 표시 꾹. 광고는 30초 봅니다. 제 생일이었군요. 축하드려요. 영상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부자 되세요, 채우님. 자, 망중립성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설명 듣고 나니 이해가 되네요. 결국은 이건 장기적인 호재인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밀릴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통신주들은. 자, 영상 감사합니다. 좋아요 수 대박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좋아요 수가 몇 개인데 대박이야. 한번 보자. 아, 이제 댓글이 점점 좀 많이 달리네. 좋아요가 어딨어. 좋아요 수가 대박이다. 172개. 그래, 역대 최고인 것 같아. 최근에 올린 종목 중에. 조회수도 역시 방송을 좀 안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올라오네. 어저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가 아니지. 저번에 이제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영상. 아, 이거 뭐 댓글 보는데 시간이 너무 잡아먹는데 이거. 빨리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마음이 짠하네요. 좀 쉬면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때 졸음 방송했었죠? 많이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영상을 안 올리고 싶었는데, 다시 내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돼. 그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피곤했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래서, 졸았는지 나도 알고 있었어요. 자.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시장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이끌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야 되겠죠. 피곤해 보이네요. 푹 쉬세요. 예, 연말 연휴에는 푹 쉬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많이 받아야지 복을. 졸면서도 끝까지 영상을 완성하시려는 열정의 박수. 이런 뭐 열정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일단 어떻게든 일을 조금은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이게 졸았다고 방송 이거 안 올리고 다시 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더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밀려있는 일이 더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퀄리티가 부족해 죄송합니다. 뭐 여력이 되는 만큼 하는 거지. 나중에 좀 여력이 생기면 퀄리티 높은 방송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영상 감상이 잘 보고 있습니다. 2017년 절 만난 게 최고의 행운이시래요.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셔서. 자, 멘토님 존경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거 존경 이런 거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는 하는 말이잖아. 아무튼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양원님 부자 되시고. 자, 2017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목님. 우리 초창기 때부터 회원분이죠. 이제 계좌가 굉장히 공부도 돼 있고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올해는 진짜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화팅 감사합니다. 네, 슈라님. 피곤하실 때는 쉬세요. 건강 관리하시고요. 좋은 방송 잘 들었습니다. 근데 왜 웃어? 얼마나 노력을 하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웃으라고 이런 영상을 올린 것도 있어요. 즐거운 방송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댓글은 봤고요. 아, 너무 오래 걸렸네.
너무 오래 걸렸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부분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8년 IT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다. 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실적이 좀 더디게 돌아섰던 기업들은 자, 2018년도에 퍼포먼스가 나올 거다. 2017년도엔 소외됐겠죠. 같은 IT여도 실적 부분이 이제 잡히지 못하고 했던 종목들은 지금 저평가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에 있던 종목들은 이제 몇 개의 종목들 말고는 굉장히 지금 소외된 종목들이 많아요. 퍼포먼스가 기대된다. 그러면 기존에 원래 움직였던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BH 이런 거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 삼성전자는 재미없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일단 고점을 높이지 못할 거라고 보이는 쪽이고요. 자, 287만원. 이 고점을 높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려면, 자,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잘 나와야 되는데, 자, 예상 가이던스를 하회했니 어쨌느니 하면서 막 뉴스를 막 때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산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 왜 4분기에도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왔거든. 이게 하회를 하든지 말든지 결국은 성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지금 2월달부터 올라갈지, 지금부터 올라갈지, 반등이 한번 나올 건데, 반등이 나오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제 많이 밀릴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는 삼성전자는 190만원까지 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018년 삼성전자는 박스권이나, 전고점을 높이더라도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 이거 보면 이제 이 그림을 그려놨던 게 이 밑에 건에 오면은 이제 반등 부분을 노리고 이제 단기 포지션을 취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은 어때요?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죠. 살짝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버릴 수도 있고, 반등이 들어왔다가 이 부분까지 터치를 해주고 밑으로 밀릴 수도 있고요. 그럼 이 폭이, 지금 상승폭이, 최대 맥시멈으로 280만원을 돌파를 한다 그래도, 30%가 맥시멈이란 말이에요. 그럼 30% 복잡하고 지금 이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쳐다보면 안 되고 이미 시세는 2017년도에 다 터졌다는 거예요. 자, 월봉을 보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잠깐만. 자, 생방송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죠. 자, 월봉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이때 양봉이 있었죠. 이때 양봉을, 뭐야, 이거. 자, 이때 양봉을, 하회하는 음봉이 터졌습니다. 월봉으로. 그쵸? 그 전에는 어때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죠. 이 전에는 음봉이 나왔을 때도, 양봉을 하회하는 음봉이 터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 음봉이 이제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다시 받으면서 음봉이 크게 하나 더 때려주면, 자, 이건 이제 조정이라는 거.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올 거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이 정도, 18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바닥을 잡는 시기는 한 150만원, 160만원 정도. 이 정도가 잡히면 이제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바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전에는, 쳐다보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한번 올라간다 그래도 이게 300만원을 찍든지 말든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려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왜? 2018년, 2019년에 계속 지금보다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업 평가를 해봤을 때 PBR 2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반토막은 빠져야 된다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 반토막은 아니라더라도 30-40%는 빠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대세장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밀리는 흐름을 좀 적게 하면서 한 1년 정도는 거의 박스권을 만들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뭐 왔다리 갔다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죠. 뭐 여기까지 살짝 이탈했다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18년도에는. 그럼 2018년도에는 다른 종목들이 주도주를 부상하는, 다른 섹터들이 부상하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뭐다? 자, 통신 자동차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2018년도에 통신 섹터가 부각을 받을 거다.
본격적으로 시세를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지금 맞아 떨어지려는 움직임을 슬슬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10월달, 자, 여기 까만색 동그라미 쳤던 때가 제가 10월달에 8월달, 9월달 이 자리였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10월달 고점 찍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10월달에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슈팅이 한 번 더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그 자리부터 이제 고점을 찍혀서 이제 내려온 거나 다름없다고. 2월 2분기 실적 발표. 이때 빵빠를 터트리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삼성전자 끝이 어딘지 모른다. 뭐 300만원 간다, 500만원 간다.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제가 IT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악플이 달렸었죠. 그리고 싫어요가 막 눌리면서.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악플 달고 뭐하고 했던 사람들. IT 갖고 있는 사람들. IT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악플 달아야죠. 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악감정이 생기는 거야. 굉장히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 소신이 있다 그러면, 가지고 자기가 맞게 투자를 하면 돼요. 근데 남이 반대 의견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 분석 내용을 살펴봐서 그 부분에 대한 핵심만 딱 자기가 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자기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항상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의견이 맞을 때가 맞을지 모르는데 나는 내가 분석한 걸 토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 분석을 믿고 그 사람들 의견은 참고만 할 뿐이죠.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IT는 자 10월달 그 구간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10월 13일 그 구간부터 지금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과거에 이렇게 한번 밀렸던 이 흐름이 있는데 이때랑 똑같은 모습을 만들 거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때는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가 실적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죠. 결국은 가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가는 2분기보다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으니까 간 거고, 지금은 4분기는 3분기보다 실적이 좋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투심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좋게 나와도 이 고점을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2018년 내내. 그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나고 또 보자고요. 자, 하이닉스 10월 13일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이유가 딱 꼭지 자리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쵸? 이런 꼭지 자리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건 뭐 예측을 하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야기 들리고 사람들이 미쳐서 발광할 때, 투자자들이 미쳐서 발광할 때 꼭지다. 자, 신라젠도 제가 영상에서 바이오 조심하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 말씀드린 그날이 꼭지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이 꼭지일지, 더 가서 빠질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때 진입을 하면 꼭지를 잡을 수가 있다. 상투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쳐다보면 안 된다. 신라젠 같은 특히 뜬구름 잡는 종목은 더더욱 쳐다보면 안 된다. 그리고 신라젠 15만원에서 반토막 났죠. 15만원에서 75,000원 반토막이니까 반토막까지 내려왔잖아요. 50%. 그리고 이제 반등이 들어왔죠. 그리고 최근에 어때요? 반등이 들어온 구간에 이제 추세가 꺾일 거라는 시그널을 보는 게 뭐냐면 대주주 매도. 최대주주 대량 매도. 그리고 신라젠 임원들 매도. 가지고 있는 돈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신약 만들고 뭐하고 고생하고 뭐하고 했으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랐어. 이만큼 올랐어. 내가 갖고 있던 지분들 10,000원에 샀던 거, 5,000원에 샀던 거, 3,000원에 샀던 거 다 내다 파는 거예요. 15만원, 10만원, 뭐 8만원, 9만원 이때 다 내다 파는 거라고. 그럼 대주주들이 이렇게 내다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량 누가 주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지고 있잖아. 그럼 손바뀜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신약이 성공을 하든지 말든지 일단 주가는 밀릴 확률이 높아요. 지금 자리에서 12만원까지 가서 밀릴지 13만원까지 가서 밀릴지 12만원, 13만원까지 갔다 밀릴 수가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밀리게 되면 하락폭이 굉장히 클 겁니다. 12만원, 13만원까지 밀렸다가 이제 갔다가 이제 밀리는 경우에는 이제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밀릴 확률이 있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12만원 도달도 못하고 밀려버리면 개박살 날 거라는 거예요. 얼마까지? 이거는 뭐 3만원, 5만원, 만원까지 빠질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라젠은. 이게 만약에 임상 실패 뭐 이런 거 터지면은 박살 나겠죠. 상장 폐지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발표된 실적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미래 실적을 어떻게 내가 유추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집어야 미래 전망하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IT는 이제 움직였던 주도주와 대장주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IT 주도주가 뭐예요? SK 하이닉스, IT 주도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 섹터를 들고 움직일 수 있으면 그만큼 시총이 돼야 되고요. 주도주는 항상 대형주에서 나옵니다. 대형주 중에서 이제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그 대형주에서 이제 주도주가 항상 나오겠죠. 자, 대장주는 IT 대장주.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이제 뭐 BH라든가 BH 그리고 뭐 이타 뭐 미래컴퍼니 몰라 그 뭐였지? 종목 이름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영상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몇몇 종목들이 있었죠. 뭐 많은 종목들이 있죠. 이 대장주급들 그리고 후발주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2018년도에는 못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자, PBR 2 이상 3 이상 종목들. 자, 지금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은 PBR이 지금 다 3이 넘어갔어요. 중소형주는. 그리고 그 뭐야 주도주 같은 경우도 PBR이 2를 넘어서 있는 지금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딱 실적 가이던스로 보면 찍혀있는 게 지금처럼 몇 년만 벌어버리면 지금 뭐 시총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PBR을 보면 자산가치로 따져보면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지. 그건 이제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적이 빠지면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뭐 6년 동안 지금 시총을 벌 수 있었는데 실적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7년이 되고 8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다시 돌아서는 그런 포인트를 짚어야 이제 바닥이 나오겠죠. 그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밖에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나중에 실적 부분이 변화되고 바뀌고 하는 모습들이 4차 산업이 생활에 입혀지는 모습들이 더 빨리 보이고,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그 상황이 다시 오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상승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 구간은 지금은 예단할 수가 없다.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미래 4분기, 내년 1, 2분기, 내년 3, 4분기까지 계속 실적이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도. 왜냐하면 중국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오니까 계속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철강. 중국이 산업 발전을 하면서 철강 쪽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철강 섹터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동차 마찬가지죠. 이제는 IT까지 넘보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조선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밀어버리니까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일본, 한국 다 죽어버렸다고. 근데 그거를 따라보면 중국이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유럽에서 먼저 조선을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업을 쥐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우리나라가 싼 인건비로 그걸 뺏어서 우리가 해먹은 거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차례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뿐이고, 이건 이제 중국에서 다시 동남아로 넘어갈 거고 아프리카로 넘어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성숙 산업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철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은 이제 성숙 산업에 들어와 있는 거고, IT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IT는 장기 투자, 뭐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대형주들은 굉장히 무거운 구간이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전고점 돌파를 하더라도 큰 폭의 수익은 불가능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맥시멈 30%, 진짜 많이 가면 50%인데 50%까지 간다는 건 시장이 버블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구간에 버블이 만들어질까 코스피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는 코스피는 거의 추세 상승을 못하고 거의 박스권을 길 확률이 높아 보여요.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거기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변동폭 줄이고 하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큰 폭의 수익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전제에는 시총 상위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못 갈 거다. 그러면서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이 보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천천히만 빠져주면 빠진다 하더라도 그 낙폭을 채워갈 수 있는 다른 섹터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지수가 박스권을 만들 거고, 이건 과거 2006년도에도 똑같이 만들어냈던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디서? 생방에서. 아프리카TV 생방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그 부분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를 해내고요. 이제 상승을 시작한 다음에 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왜 이래. 상승을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이 구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이제 15개월이 있었어요. 과거 2006년도에. 이때가 대세 상승장이었죠. 자, 그리고 다시 갈 때는 이제 뭐 IT가 가든지, IT가 이렇게 15개월이나 뭐 한 1년 정도 쉬어버리면 다시 갈 수도 있겠죠. IT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새로운 주도주가 시총을 높이면서 갈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거고, 지금 이 초록색 이 구간이 지금 이제 반복될 거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를 해냈고요. 자, 실적 퍼포먼스를 만들면서 IT가 시장 주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쉬어가면 이제 이 구간의 주도주가 바뀌고 이제 뭐 동반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 나오면 이렇게 금융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 부동산 뭐 이쪽 부분에서부터 뭐 이런저런, 그러면 이게 3,000포인트까지 가면, 지금 GDP가 3만 불 보세요. 3,000포인트까지 가면, 자, 1,500포인트까지. 자, 이때 보면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박살났죠. 이제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 3,000포인트까지 가면 1,000포인트까지 박살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렇게 1,000포인트까지 박살나는 동안 어떻게 된다? 이게 1,000포인트까지 만약 박살이 나주면, 박살이 날지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이게 닷컴 열풍처럼, 과거의 IT 닷컴 열풍. 과거 IT 닷컴 열풍. 이제 4차 산업 열풍이 만들어지면, 이 과열이 만들어지면, 이제 코스피 4,0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 과열이 만들어질 경우에요. 그리고 코스닥도 3,000까지 갈 수 있겠죠. 그 전에 과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코스피 3,000, 코스닥 1,500에서 3,000. 여기에서 이번 대세 상승장은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 그럼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어때요? 이런 흐름이 만약에 똑같이 반복 패턴으로 나와준다 그러면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이런 패턴이 또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큰 그림은 이렇게 놔놓고 이 사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뭔가를 분석을 해봐야 되고, 시장 환경이라든가 이런저런 거를 이제 대입을 해서 입혀보면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항상 경제는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돌아가요. 이제 뭐 전 세계 글로벌 경제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패턴을 이제 뭐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패턴을 맞춰가서 버블을 만들고 항상 이제 뭐 저평가를 만들고 그런 부분을 항상 반복하면서 이제 경제는 계속 지속해서 성장을 한다.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는 IT가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거나 흑자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관심을 못 받아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장비 소지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이 소외되었던 IT 중소형주들이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이제 IT 중소형주들 중에서 2018년도에 움직일 종목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움직였던 것들은 버리자고. 그런 종목들은 보지 말고 제대로 지금 숨어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산업, 지금 OLED 이쪽이 이제 크게 움직였잖아요. 이쪽이 크게 움직였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소외됐던 게 뭐예요? 이제 뭐 LCD라든가 뭐 LED,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뭐 이쪽으로 캐파를 늘려가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실적이 이쪽으로, 이제 이쪽이 반응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캐파를 늘렸는데, 투자를 하는 동안 돈이 들어가니까 실적이 크게 늘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그 실적이 기존에 움직였던 이제 대장주나 주도주들보다 이제 늦게 나온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2018년도에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자. LCD, LED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OLED 투자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부채가 없고 돈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도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겠죠. 자, 5G나 4차 산업에 이제 가려져 있는 저평가 가치주들을 찾아야 된다. 지금 IT 중소형주 중에도 저평가 가치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5G 4차 산업, 이건 잠깐 놓자. 언제까지? 한 3개월 정도는.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고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무너진다 그래도 이거는 단기 조정일 거니까. 왜? 5G는 실적이 동반될 거니까. 4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5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계속 투자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 지금은 달라요. 돈을 벌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구조를 갖출 거기 때문에 실적이 한번 폭발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이건 이제 추세가 시작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이제 수익이 좀 크게 나 있는 분들은 비중을 어떻게 줄이고 이거를 어디다 돌릴까? 그럼 IT 중소형주들 이제 잘 찾아보면 좋은 종목도 많다는 거죠. 그런 쪽에 좀 비중을 옮겨 놓으면 좋은 결과가 또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얘네들이 좀 빠져도 이제 수익금을 이제 옮겨놨던 쪽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줄 거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리고 비중을 확보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이제 추후에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 우리도 지금 IT 종목들을 지금 계속 보면서 비중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이게 늘리는 게 아니고 봤다가 분석 부분이 조금 달라지고 있으면 뺐다가 다시 뭐 다른 거 채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평가 종목들을 좀 추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갖고 한 계좌 비중 이제 뭐 한 10% 정도는 지금 IT 중소형주 중에서 좀 채워보려고 지금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지금 이제 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금 포트에 담아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나중에 시세가 나오고 수익이 나오면 이제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죠. 과거에 제가 IT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했는데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거는 과거 영상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 과거 영상 보면 증명이 되잖아요. 다. IT에 대한 영상을 과거에 올렸던 거 보면 증명이 되는 것처럼 오늘 했던 이야기들, 자, IT 중소형주들 어떻게 찾아서 우리는 보유를 어떻게 수익을 만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도 시간이 좀 흐르면 이제 해보자는 거죠. 자, 아직도 SK 하이닉스는 6만원 근방까지 내려와야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만약에 한 2, 3년 빠져준다 그러면 한 45,000원 이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잡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4만원에서 45,000원 정도에서 45,000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6만원 사이 이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6만원은 지금 조금만 빠지면 6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정도 쉬어간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9만원 찍고 빠졌으니까 자, 절반의 기법도 딱 맞죠. 자, 반토막 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고, 예측은 항상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측의 확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분석을 하면서 중점으로 보는 부분들은 이제 미래 전망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짚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시장 흐름을 읽어내려는 노력은 지속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안정적인 수익 확대도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드러나 있는 실적이나 모멘텀은 항상 고점을 경계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실적이 드러나 있어요. 이제 눈 밖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야. 5G 내가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도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방송에서도 떠들지도 않고,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거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다. 그러다 이제 주가가 움직이니까, 이제 반응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눈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꼭대기에서 따라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지쳐서 빠져나가는 구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만약에 단기 고점이라고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 밀려버려요, 5G. 단기 고점이라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물려버려갖고,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구간에 싹 손절 잡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중에서 실적이 이제 받쳐주면서 고평가가 크지 않은, 그런 종목들로 쫙 다시 사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논빵 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포지션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수익을 많이 냈건 조금 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리는 고점부기 때문에 관심 갖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게 만약에 더 갔다 빠지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단 고점부에 와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과거에 지금부터 3개월, 6개월 전에 전부 IT 얘기만 하고 IT만 떠들던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막 악재 터지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내다 팔고 던지고 뭐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점부에 있는 종목들을 못 잡으니까
아직 반응을 받지 못했고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종목도 찾으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나온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악재가 난무할 때 그 섹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섹터에서 좋은 기업들, 가치주들, 싼 종목들 그걸 찾으면 결과는 항상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 그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항상 가장 안 좋을 때 보면 그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다시 좋아진단 말이에요. 업황이라는 건 돌고 도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드러나 있는 실적이나 모멘텀은 항상 고점을 경계해야 되는 신호라는 거죠. 미래 실적을 예측해 보려는 미래 전망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투자자라면. 자, BH가 대장이에요. 대장인데 보면 이게 2016년 7월인가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 이상 올라왔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뭐 한 빠졌다가 이제 또 1000% 더 가갖고 한 2000%까지 만들어내고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 자리든지 이 자리, 지금 보면은 요 자리부터는 진입하기가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 자리부터는 눌림이 없었기 때문에, 눌림이 있었으면 진입해볼 수 있었겠죠. 눌림이 없었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자리였어요. 그럼 바닥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제대로 해먹은 겁니다, 해력이. 이제 미래, 지금 이 BH가, 실적 턴이, 2017년 7월에 나왔어요, 이제. 발표했다. 17년 2분기 실적. 자, 근데 1년 전부터, 주가가 움직였다. 이건 뭔 말일까요? 이걸 미리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쵸,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이걸 갖고 있다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하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뉴스 때려놓고 털기 시작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지금은 너무 고평가니까 PBR이 7배란 말이에요. 7배. 이 부분이 해소가 좀 되면서 PBR이 이제 뭐 2배, 3배 내려오고 돈을 계속 잘 버는 흐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 절반 정도 빠졌다 다시 가겠죠. 바닥 잡아서. 그럼 그런 구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때요? 지금 방송에서도 계속 BH 계속 떠주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꼭대기에서.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2,000원, 3,000원 할 때는 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3만원 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냐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항상 반복이야, 항상. 지금 다 보여지는 실적 가지고 이제 추천을 하고 뭐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잡고 대응을 하면 되지 뭐.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꼭대기에서 손절잡고 대응을 해서 얼마나 더 먹겠다고. 바닥에서 1000% 올라온 종목을 이제 쳐다보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IT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2018년도에 움직이려고 꿈틀꿈틀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봐야 돼요, 지금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자. 자, PH 보면, 시총이 7,000억, 8,000억이에요. 시총이 8,000억인데, 이게 10배 올랐죠, 10배. 10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700억짜리였단 말이에요. 시총 700억짜리. 자, 시총 800, 지금 8,000억 10배 올랐으니까 800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세력은 이거 돈 얼마 들었을까요? 이거 움직이는데. 예? 한 4, 500억 있으면 주물러서 이거를 10배를 다 못 먹죠. 이거 주가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럼 4, 500억으로 주물러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챙기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끌어올리면 이제 갔다가 눌림을 줬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흐름이 손바뀜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니까 1000%, 2000%씩은 못 가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여버린 종목들은 뭐다? 안 팔아버린 거예요. 계속 사버린 거야. 그러면 시총이 400억, 500억이면 거의 뭐 유통 물량의 절반이잖아요. 시총 800억 때는. 근데 이거를 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 굴려갖고 한 3, 4천억 해먹은 거란 말이야. 한 3, 4천억 해먹은 거라고. 왜 그걸 가능하냐면 2016년 7월부터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 턴어라운드는 2017년 7월에 나왔어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무리 빨랐다 그래도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한 6개월, 7개월 후부터 이제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인. 이거는 못 한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종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대주주와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 시원하게 해먹은 겁니다. 한 500억. 예를 들어 한 3, 400억 쥐고,
굳이 한 4, 500억 만들어갖고 시원하게 해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 3W 정도 내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항상 반복돼서 나옵니다.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도 보세요. 5천원 만원에서 자 15만원까지 슈팅한다면 대주주고 뭐고 다 때려 팔잖아요. 대주주만 팔았을까요? 그 작업한 애들이 다 내다 팔고 있는 거라고. 신라젠 같은 거. 이게 나중에 되면 항상 반복된다는 거. 여기에 이제 그만 당해야 돼, 개인 투자자들. 그럼 화내고 회사에 항의하고 니넨 대주주인데 왜 팔았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팔든지 말든지. 결국 내 욕심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따라잡아갖고 들어가고 내가 죽어버리는 건데 맨날 남 탓만 한다고,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그릇이 이제 그만큼 허접한 구간은 지나가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BH라는 거는 정말 이 구간에부터 정말로 이 구간이 이제 새로운 매집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짧았단 말이에요. 매집 기간도 얼마 없었어요, 이거는. 한 1년 반, 뭐 2년밖에 안 됐다고, 매집 기간이. 자, 이 구간에 이건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면 매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왜? 이거 적자가 터져버려. 2016년도에 적자가 이렇게 터져버렸으니까. 왜? 부채도 없는 기업이 아니야. 부채도 거의 더블 정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터져버렸어. 2019년도 되면 BH는 이제 부채가 없는 기업이 되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성숙기가 되는 거야. 투자할 필요가 없어, 이제. 갖고 있는 거 이제 팔아갖고 돈 따박따박 쌓아서 가치주로 가는 거죠. 그 전에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하면서 기업이 이제 성숙해지고 이제 이렇게 퍼포먼스가 한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좋은 회사라는 거를 세력이 미리 알고 잡아먹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 터지고 소문나고 했던 구간은 언제부터일까? 한 이 구간부터일 거라고.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뭐 바닥에서 한 4, 500% 올라온 다음부터일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이제 손 바뀌고 있는 구간은. 지금 손이 바뀌고 있다. 그럼 반토막은 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15,000원, 뭐 12,000원.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으면 3만원 돌파해서 한 번 더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1년, 2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중소형주 중에 뭐 시총 뭐 200억에서 1000억 이 정도 종목, IT 종목들 잘 찾아보면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 5%, 10%, 한 5종목, 3종목에 5종목 정도 계좌에 이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잘 찾아보자. 주가는 실적에 무조건 선반영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BH라는 게 보여주죠. 근데 선반영이 돼 있는 종목이 있고 또 아예 뭐라 그래야 되지? 소외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나 리포트나 가이던스는 어차피 틀리니까 증권사에서 내놓는 리포트나 가이던스는 확률이 50%도 되지 않아요. 맞는 확률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분석을 못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나쁜 이야기를 하질 못해. 리포트를 내놓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 탐방 가서 안 좋은 소리하고 뭐 하면 기업에서 항의 전화 바로 들어온다고, 증권사로.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거예요. 안 좋아 보여도 안 좋은 소리 할 수가 없어. 그럼 아예 리포트가 안 나오겠죠. 그럼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니까 확률이 안 좋은 거야.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까지 섞어서 하게 되면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왜? 안 좋은 거는 거의 들어맞으니까. 안 좋은 거는 확률 80%, 90% 맞출 수 있습니다. 80%, 90%. 자, 전망 좋은 건, 이거는 확률, 진짜 40% 잘하는 사람들이 한 60% 맞출 거예요. 앞으로 이제 미래 전망이 지금 좋은 기업이 더 전망이 좋을 거는 이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전망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는 한 8, 90%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리포트도 나오고 안 좋은 리포트도 나오고 좋은 리포트도 섞여서 나오면 리포트가 굉장히 건전해지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증권사에서. 그럼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 그럼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또 안 좋은 이야기 해버리면 주식도 들고 있는 주주들이 또 반발을 해요. 내가 들고 있는데 네가 왜 안 좋은 이야기 하냐.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사실을. 세상에 검증된 전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검증이 됐다는 거는 이미 뭐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드러나 있는 호재란 말이에요. 뭐 악재도 드러나 있는 악재가 이제 검증이 된 거고. 검증이 되지 않은 거 이제 미래 전망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드러난 걸 가지고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근데 증권사는 드러난 걸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끔 돼 있단 말이야, 시스템이.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멘토를 잡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라는 거죠. 안전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실적을 주가에 선반영하지 못한 저평가 가치주를 찾아야 돼요. 실적은 잘 나오고 미래 전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고 뭐하고 한 게 있어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철강, 보험 뭐 이런 굉장히 저평가예요. 보험, 증권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갖고 하면 돼요. 그러면 손해 안 본다고 절대. 지금 막 움직이는 5G니 뭐니 이런 거 쳐다도 보지 말라고. 성장주 같은 거는 그런 건 나 같은 사람만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 좀 미래 전망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난 자신이 있어. 근데 항상 틀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섞어서 가는 거죠. 우리도 지금 당장 크게 못 움직여도 나중에는 이게 제대로 수익을 줄 거니까. 얘네들이 진짜란 말이에요. 막 PBR 막 0.3배 0.5배 뭐 실적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뭐 철강 이제 중국에서 소비 줄 이제 뭐 공급량 주면 당연히 이거는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보험 마찬가지지. 금리 인상 계속 진행되고 물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자 수익성 좋아지겠죠. 증권 마찬가지죠. 기업들이 돈 잘 벌고 뭐하고 하면 증권시장 화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증권주들은 지금 보면 PBR 뭐 0.3, 0.5 이런 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저가 증권사들. 걔네들이 이제 아웃퍼폼 하는 거라고. 뻔히 보이는 이런 거 갖고 하라고. 진짜 모르겠으면 내가 분석할 능력 없고 뭐하고 하면 이런 저평가들만 찾으라는 거예요. 실력이 미흡하면 이런 것들만 찾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고수익을 이제 섞어보고 싶다. 난 1000%, 뭐 2000%, 500% 이런 수익들 내보고 싶다 하면 실적 턴어라운드. 지금 적자 중인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이제 뭐 가이던스를 해서 실패를 감수를 하고 하는 거죠. 예측이 틀렸을 때는 마이너스 30% 50% 손실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냈을 때는 500% 1000% 먹으면 되니까 확률 30% 40%만 맞춰도 무조건 먹어 있는 장사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건데 확률 한 7,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이 빨리 불겠죠. 그럼 내 기준이 스스로 기준을 잡아야 한다. 나는 뭐 이런저런 좀 탤런트가 부족하고 이런 공부량이 좀 부족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평가 가치들만 쳐다보는 거야. 지금 음식료 뭐 이런 거 한 20% 30% 먹자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요. 뭐 수백 프로 1000% 이런 수익들은 아무나 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해야 돼요. 바이오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제 분받아갖고 이렇게 한 번씩 먹는 거는 이거는 그냥 가상화폐 뭐 이런 거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 거. 날아다니는 이런 종목들은 항상 리스크가 깡통 각오해야 돼요. 깡통. 그 비중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탈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70% 80% 각오하고 하는 거라고 그런 거는. 이제 좀 보유를 길게 해야 수익을 많이 낼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변동폭이 큰 종목들은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수들은 절대 그런 걸로 장기 투자하지 않아요. 저평가 종목이라든가 앞으로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을 거 그런 종목들로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세력들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은 진짜 기업에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지 무슨 뭐 동전주 막 뭐 되도 않는 무슨 뭐 쓰레기 주식들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절대. 그런 종목들은 하급인 애들만 하는 거야. 하급인 애들, 하급 세력들. 뭐 몇십억 뭐 돈 빼고 굴리는 애들 그런 애들이나 하는 거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일반 개미들은 항상 그런 것만 하다 죽어 나는 거고. 이 진짜 투자자들은 기업이랑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모멘텀을 선반영할 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움직일 시기, 이게 당장 뭐 내일부터 움직일 건지, 한 달 후부터 움직일 건지, 3달, 6개월 후부터 움직일 건지, 이거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2년 후부터 움직일 건 누구도 모른다고. 근데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쪽에 확률을 높여갖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저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 갖고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회원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은 또 짚어드리는 거고 또 새로 뭔가 알게 되는 거는 이건 내가 숨겨야 되겠다는 거는 나만 알고 있는 거고 오픈을 할 건 오픈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지금 가치를 평가받고 있지 못하는 저평가 가치주들, 이런 종목들은 확률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수익 확률이 매우 높다. 거의 90% 이상 나온다고 보면 돼요. 2년 이상 들고 있을 때. 지금 저평가 가치주들은 20종목 사서 그냥 2년 이상 들고 있으면 8, 90%는 무조건 다 수익금입니다. 무조건 다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평가 가치주로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들인데 절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1000%, 2000% 보는데 이제 저평가 가치주들은 많이 보면 이제 한 300%, 500% 장기적으로 이제 5년, 10년 이렇게 봤을 때 5년, 10년 봤을 때 뭐 1000%, 5000%, 10,000% 이렇게 보는 거는 가치주들은 그런 수익률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잘 믹스를 해야 되는 게 기술인 거죠. 자, 선취매를 하려고 그러면 망할 위기에서 살아났거나 기업이 망하려다 살아난 지금 뭐가 있을까요? 대우조선해요. 얘가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면 텐베 가는 거예요. 텐베. 망하면 깡통. 자, 그럼 이거 비중을 관리를 해서 이 포지션 짚어낼 수 있으면 뭐 한 4, 500%는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죠. 이제 뭐 해서 부채 많이 줄이고 뭐하고 한 다음에 조선업황 살아나고 뭐하고 하는 뭐 이런저런 뭐가 보이면 이제 이거 텐베는 힘들고 바닥에서 잡아내기 힘드니까 한 400%, 500%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구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거 지금은 깡통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업황도 안 좋고 이거는 깡통될 확률이 지금 더 높잖아요. 그럼 깡통될 확률이 낮아졌을 때는 그만큼 수익률을 줄여야지. 뭐 200%에서 한 300%. 지금 사면은 텐베, 그러니까 1000% 아니면 깡통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돼 있어야 돼 내가 스스로. 그래야 투자라는 거를 비중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겁니다. 1000% 이상의 수익을 1, 2년 만에 만들어주는 거는 진짜 소형주들밖에 안 돼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소형주. 예를 들어서 IT 뭐 이런 섹터가 있으면 아까 BH 그런 거 1000% 나왔잖아요. 시총이 800억일 때 이게 주당 얼마였어요? 2,000원이었잖아요. 2,000원짜리가 3만원 된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텐베가 나오는 종목들은 2년 만에 나왔잖아. 1년 반 만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1년 반 만에 지금 1000%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IT가 먼저 움직였을 때 여러 개 담아 놓는 거야. 그 중에 하나, 두 개가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 2, 300% 되겠죠. 5G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5G 관련주들 중에서 이거 10%, 텐베, 그러니까 1000% 나온 종목들이 몇 종목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걸 못 잡아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소문이 안 난 종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소문이 나 있는 뭐 KMW, 이노와이어스 이런 것들은 절대 텐베 안 나와요. 이제 1년, 2년 만에는 안 나온다고. 또 뭐 있어? 뭐 간만우, 무슨 뭐 대한강통신. 이런 것들은 가봐야 200%, 300%인 거예요, 이제. 200%에서 500%. 500%까지도 가기 힘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한 300%.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 소문이 다 났잖아,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은. 5자면 얘네들만 본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단기 매매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개나 소나 다 알고 있으니까. 진짜는 뭐다? 소문 안 난 거. 그런 것도 참는 게 능력이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섹터의 주도 섹터는 뭐예요? 바이오잖아.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 바이오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IT에서 바이오로 이동했죠. 자, 그러면서 코스닥이 움직였어요. 그럼 다시 코스피가 움직일까? 그럴 확률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코스닥이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주도 섹터가 옮겨갈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다음 주도 섹터는 뭐가 있을까? 코스닥이 더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5G 장비들 얘네들이 대장 가능성이 있다. 주도 섹터 가능성이 있다. 이쪽으로 옮겨갔다. IT 2차전지였지?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수소차. 가상화폐. 그리고 이제 5G 장비, 수소차.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도 섹터는 얘네들이 될 확률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 또 4차 산업에서 어차피 돌고 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은 아마 보안이나 뭐 이런 쪽 핀테크 관련 뭐 이쪽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엔터, 화장품. 뭐 얘네들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얘네들 이제 고평가가 아니라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는 뭐 이제 한 1-200%나 가는 거고, 주도주들은 이제 대장주들이 한 뭐 500%, 1000% 뭐 그렇게 섹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이 몇 개 안 되게 저렇게 가는 종목들이 한 300%에서 500%. 얘네들이 주도주 뭐 YG엔터, SM 이런 애들이 한 100%, 200% 가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한 300%, 500% 가는 거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건 모르는 거지 아직. 뭐가 될지 몰라요. 안 보여 지금. 먼저 움직여야 보이는 거야. 근데 5G 장비, 수소총 움직였잖아요. 한 번씩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다음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다음은 또 움직여야 안다고. 뭐가 움직여야 알아. 뭐가 먼저 움직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항상 순환매가 장기 포지션으로 돈단 말이에요. 지수가 무너지고 폭락장에도 순환매는 돕니다. 모를 뿐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폭락장에도 돌아요. 근데 도는데 약해요, 힘이.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도 돌고 항상 시장의 주도 섹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짚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석한 부분들을 최대한 좀 이야기를 해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감춰야 되는 부분들은 감춰야 되는데, 지금 좀 사실 오픈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을 위한 것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나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겠고, 이런 검증 작업들이 다 마무리되면 이런 전망 이런 것들은 돈 받고 팔아야지. 이걸 왜 그냥 공짜로 이렇게 가르쳐 주냐고. 그쵸? 이런 검증이 되는 그 구간에 많이 받아 먹으라고.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법이나 하고 이제 파이가 커지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감춰야죠. 내가 분석해. 내가 노동력 들이고 내가 돈 들이고 고생해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서 그냥 공짜로 나눠줄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준비를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회원분들 계좌 빵빵해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거니까 그때까지 회원분들 내가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야. 그런 부분이 되면 나중에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야기는 이만 마치고요. 자, 내일 토요일 토요일 생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뭐 7시부터 오후 7시 10시까지 이렇게 방송을 하고요. 생방에서는 이제 뭐 추천주도 나가요. 가끔 나가는데 뭐 몇 개월 전이야? 3개월 전? 3개월 전에 제가 게임비 이거 추천했던 종목은 다른 추천주들도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진행 중인 거고, 이 종목도 57,000 얼마에서 자 9만원 목표가, 자, 추천할 때부터 9만원 목표가 달아놨죠. 지금 9만원 도달했죠. 그리고 밀리고 있고 50% 이상 목표가 설정을 해요. 저는 이제 뭐 10% 20% 이런 목표가는 설정을 해드리진 않아요. 제 추천주들은 다 그렇다고. 그리고 제가 과거 6월에 추천했던 종목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포지션을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이에요. 6월에 언제 추천했어요? 제가 17년 6월에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추천했던 종목들. 그 종목들도 다음 주에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내가 생각하는 전망은 어떤지, 그런 것들 이제 살펴보고요. 이제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생방송에서만 드리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남들 하는 것처럼 돈 받고 팔겠죠 뭐. 그러니까 이런 게 검증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럼 내가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되면 당연히 검증이 됐으니까 나도 뭔가 수익성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사업적인 부분으로라든가 투자적인 부분으로 무언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공짜로 받길 좋아해요. 무언가를 공짜로 이렇게 주다가 뭐 돈 받는다 그러거나 뭐라거나 하면 되게 싫어해. 되게 이기적인 거지. 자기들은 이제 뭐 나가서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뭐라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나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안고 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돼.
투자를 하고 있는 거, 또 진행되는 거, 돈을 못 벌면, 생활비를 어디서, 훔쳐라도 와야 될 거 아니야. 물론 훔쳐오면 안 되겠죠.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생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든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수익성이 있어야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드리는 정보의 질도 올라가는 거고. 여러 가지가, 세상의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무언가, 미래에 대한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수익성이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는 급하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앞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영상에서도. 난 이거 당당하다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서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곡해하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사질 하려고. 유튜브에서 내가 광고 봐달라고 맨날 이야기하니까, 이거 광고 받아갖고 용돈 벌어먹으려고 그런다고. 굉장히 나를 학급으로 보는 사람들도 가끔 악플을 달고 뭐하고 하죠. 그냥 웃어 넘길 뿐이지만, 짜증은 나. 왜냐면 내가 굉장히 다혈질이라서. 건들면 나도 바로 나가거든. 성격이 그런 거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잘 안 고쳐지더라고. 근데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항상,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런 기회를 지금 시기에 이렇게 잡았던 분들은 그 부분을 취하면 되고, 나중에는 이걸 내가 공짜로 안 주고 돈 주고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내가 사서 그 정보를 내가 돈 주고 살 건지, 아니면 내 스스로 과거 영상들, 이 사람 과거 영상들을 보든지 뭐하든지 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내 스스로 캐치를 할 건지, 그건 이제 본인 판단이라는 거지.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 가지고 내가 나가서 혼자 할 거면 그냥 혼자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하는 그 톡톡이가 하는 이 사업에도 관심이 있고, 내 자산을 키우고 뭐하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내 스스로의 분석도 있지만 얘가 발굴하는 그 정보도 내가 취하고 싶어. 그러면은 투입을 하는 거죠. 비용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스스로의 선택 부분이에요. 우리가 투자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IT 삼성전자를 살 거냐, SK 하이닉스를 살 거냐, BH를 살 거냐, 이 밑에 있는 종목들을 살 거냐, 그건 자기 선택 부분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이거 야 반동공학 10% 20% 나오겠네, 이거 확실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입을 하면 되겠죠.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건 사실 뭐하고 정의를 내리기가 틀리지만 내 투자 관점에서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수익을 위해서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다른 거지. 사람마다 이제 트레이더들한테 예를 들어 단기 무슨 뭐 스캘퍼라 그래갖고 0.3% 0.5% 먹으려고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도 굉장한 고수가 있습니다. 뭐 진짜 뭐 1년에 막 수억씩,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레이더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내 투자 방법이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장기 투자하고 귀찮게 그렇게 하냐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 정도의 탤런트가 없는 사람들, 상위 뭐 0.1%, 0.2%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정석적인 부분들을 먼저 공부를 해놓고 그런 것들도 익혀서 내가 전환을 하려면 전환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피곤해서 보통 대부분은 안 해요. 이제 투자를 알면 알수록 점점 이제 포지션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단기적인 포지션은 점점 관심이 없어진다고, 사람들이. 왜냐면 저도 단타꾼이었어요. 단타에서 수익도 잘 내고 매매도 잘했어.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쓰잘데없더라고, 피곤하니까. 나중에 나도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잡혀주고 자리가 잡혀주고 뭐하고 하면 놀러 댕겨야지. 그런 거 단타하고 뭐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많아지고 뭐하고 하면 다른 데 투자해갖고 사업하고 뭐하고 해야지. 기업들 막 인수합병하고 뭐하고, 어디 땅 보러 다니고 그런 거나 해야지. 지금 뭐 해갖고 주식 이거 차트 보고 이거 그 헬짓거리 할 시간이 어딨냐고. 워렌 버핏이 그 얼마나 웃기게 해서 그 스캘프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정석을 배워놓고 그 다음은 이제 선택 부분이고, 항상 단타에 중독되는, 개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면서 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은 진짜 내가 왜 그랬지 그러고 다시 시작하면 무조건 성공해요. 근데 개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타부터 배우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석으로 제대로 된 거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은 스스로 포지션을 취하자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천 마크 클릭 한 번씩 해주시고, 그 따봉 마크 클릭 한 번씩 해주시고, 광고 시청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 이제 5G 앞으로 대응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하고 바이오
바이오 섹터가 한 2월쯤부터 저는 한번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 지금까지 있었던 작은 조정 같은 게 아니고 진짜 크게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